반갑습니다. 백대입니다. 어제는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77일 만에 경남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남 도민을 위해, 고성 국민을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언론 브리핑을 77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77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내년 2020년 4월 17일 엑스포 개최, 오늘이 D-Day 365일째. 예전에는 성지하게 행사도 했지만 언론사 관계자분들 모시고 내년 엑스포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를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2020년 경남 고성 공동 세계 엑스포 개최에 관합니다. 둘째, 군정 주요 현안인 대가저 수지 상무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검토에 있고, 셋째,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확대에 있거든요. 먼저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0일간 강원도에서 개최합니다. 특별 행사장은 쌍조강 군립공원입니다. 관람객 목표는 115만 5천 명. 매출 수입은 116억 3,100만 원. 사업비는 6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제는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사라진 공룡 그들의 기한입니다. 주제에 대한 선정 과정은 100건을 조직위에서 자체 발굴하고 초등, 중학생, 주민, 공무원, 군의원, 관람객 포함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5건으로 압축하고 또 설문조사하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특이한 점은 첫 번째, 국민입장권 제도 확대 운영을 합니다. 국민들은 예매하지 않아도 되고 현장에서 예매 입장권 수준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16,000원을 12,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 기간 내 읍면 이벤트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 행사, 면민체육대회 등 신청하는 면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행사장에 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을 준비합니다. 고성군 전체 엑스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에 국한된 행사를 탈피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팀 명칭은 예술포차입니다. 세 번째, 엑스포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원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입장권 5만원 구입 시 1만원 지역 상품권을 주었는데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수익 사업에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관광장 활용한 체험과 힐링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저 수지 상류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추진 검토입니다. 행정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개발행위 제한한다고 하면 될 텐데. 이유는 고성군민들의 생명의 젖줄인 대가저 수지를 고성군민 전체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축산시설 등 주민생활환경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대가저 수지 부근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가저 수지 부근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성역상 선생님이 설계한 고재정부 기념관이 들어서고 철새거래지, 연꽃테마공원, 바이오로드, 생태탐방로 등 고성군민들의 힐링 장소입니다. 제한기간은 3년이고 7월 중에 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고성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지금은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권입니다. 이건 좀 짧게 설명드리면
매년 도의 지원을 받아서 5분이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예산 5천만 원 확보해서 매년 50분 정도의 어르신들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분의 어르신도 무릎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엑스포에 관련돼서 좀 질문하실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엑스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체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진짜 남았나? 행사를 하고 나면은 다 남았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남았는가?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투입된 부분,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부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무원들이 가다 투입돼서 행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엑스포였던 것 같습니다. 논의 단계부터 그들만이 결정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끌려나가서 행사에 도움만 주는 이런 소품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었는데 저희들은 결정을 할 때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들과 소통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행사에도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볼멘소리를 하는 공무원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당황포,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민 행사에 찾아가겠습니다. 체육대회 때나 어버이날 행사 때나 요청하는 은민회는 무조건 다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가 엑스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엑스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공동시장에 이제 최연석, 오연수, 오세덕, 유현수, 여경래 4명의 전국적인 셰프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식자재, 식재료의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양념을 첨가 추가하는 것은 그 식재료에 대한 결례다.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성만에 특화된 먹거리 시장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고성읍으로 와서 우리 고성만의 특유의 먹거리들을 많이 먹고 갈 수 있고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권과 고성사랑 상품권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는 과정에도 고성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선정 과정에도 왜 무리고 왜 비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엑스포를 제목을 결정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결정했던 과정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13명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공무원, 군의원, 관람객들 모든 사람들이 논의하고 논의해서 100건의 제목을 선정하고 또 설문조사에서 5건으로 압축하고 또 최종적으로 1건으로 압축하는 과정. 제목 선정 과정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적궁시와 관련된 공룡 마서 외화 낭비, 예산 낭비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입장권 강매 부분도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았어요. 질문하시면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입장권 강매도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국민들은 사전 예매하지 않아도 혜택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기준으로 16,000원이면 1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사전에 예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하지 않는다, 단 혜택은 줍니다. 국민들에게.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아지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지역민이 배제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역민들 무조건 우선적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많은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서도 지역의 문화인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문화예술과 차기 엑스포에 재투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3년 기간의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문화재단도 만들어 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놓은 이익금들은 다시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로 활용할 것이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고성군의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일간 더운 여름에 왜 하냐? 그래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렇게 50일간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엑스포는 야간 개장을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금요일, 토요일만 야간 개장을 하고 4월 말, 5월 초 7일간 황금 연휴 그 시기에만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아끼면서 효율성 있는 엑스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았나요? 과거에 이제 이 엑스포 관련 흑자냐 어쨌든 그런 문화들 사실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런 그렇다는데 이 수입 예산 461억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매출 한 110억. 예. 그 정도 달았습니다. 예. 이 바깥에 들었던 이 예산이 물론 기간이 짧지만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느냐 예.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 다행히 110을 흑자가 된다면 그것만은 참 좋은 게 없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기간 안에 이 수입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에 저는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마 기존에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투자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는 계속적 일상적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엑스포 전시실 관련된 보강하는데 이제 특별 1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성공동체계 엑스포가 되었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특교를 10억이 거의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마 군 단위에서 우리 고성군만 15억 엑스포 전시실 보강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게 뭐 제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힘듦이 어쨌든 엑스포가 끝이서 예. 대가족 수지 상류 예. 개발 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예. 요즘은 제가 중국 한 사람을 배려지만 가능할 만한 사실 일입니다. 예. 이제 과거부터 굉장히 지혜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도 알다시피 축사, 공사 우리 축사는 지금 신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개발된 대한 진짜로 먹는 건 좋은데 예. 이 주민들이 과연 좀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우려가 있는데. 사전에 이제 언론사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고, 대감 면장님이나 대감인에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대감 면민들과의 소통 간담회도 일정 정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소통 간담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제 축사의 허가 신청을 이게 접수했던 분들이랑 반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판단해 볼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고성문, 어떠한 고성문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는 우리 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하는 것이 맞겠다. 실제로 그슬 올라가 보면은 대부분 여기는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의원들이 다 한쪽 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진 사람들, 기득권들 이 중심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존재했을 겁니다. 군수는 한 사람이지만 어떤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는 순간 정책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그건 제가 아니면
그것은 끊어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다소 무리가 간다. 이 부분은 저는 무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다소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정책은 저는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에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방송의 표현 기자입니다. 예. 하나 여쭤볼 게 엑스포를 할 때마다 이제 고성 은빈들께서 하시는 말이 읍은 이제 패싱을 당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혹시 뭐 아무래도 엑스포 자체가 공룡을 보러 오는 이런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읍에서도 그런 관련 행사가 좀 진행되는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읍면별로 찾아가는 이게 행사 이벤트를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읍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룡시장에서 하는 고승만의 특화된 먹거리 사업도 지금 그 4명의 셰프들에게 레시피를 받아서 그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황포에만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고승원 전체 엑스포의 영향,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이 다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겨울에 전지훈련이 오면 한 200명 이상의 선수들이 통영으로 넘어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숙소의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수학여행이 고승군에 오더라도 자고 가지 않는 이유는 대규모 수학여행단이 잘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유스 호스텔 한 30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라고 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고승으로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사고 먹고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사라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포차라고 예술 포차라고 했는데 이래 엑스포의 공연팀, 문화팀, 예술팀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그 읍면 단위로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읍면 체육 때나 어버이날 행사 때도 그 문화예술팀들이 가서 공연을 해줘요. 그래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행사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해줄 수도 있고 그 읍면 단위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가 보완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해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들도 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승군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